그 다음은 여기 과천 정보지식타운역에서 한정거장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덕원역인데요. 이 조감도는 인덕원역에 이제 앞으로 생길 복합 환승 센터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 인덕원역에는 26년에 월판선하고 인동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GTX C 노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인덕원역까지는 한정거장이고 디테크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죠.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인덕원역에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 또한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인덕원역에 올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 두 곳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 두 곳이 더 리브 디 하우트와 LDC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현장은 바로 이 인덕원역 주변에 있는 더 리브 디아우트와 LDC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 리브 디아우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리브 디아우트와 LDC는 여기 보시면 안양 벤처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안양 벤처밸리 더 리브 디아우트와 LDC가 분양한 이 현장에서 주변을 보시면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있고요. 명학공업 지역도 있고 안양 IT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렇게 업무 지구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인덕원 더 리브 디아우트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LDC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있는데 인덕원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리브 디아우트는 인덕원역까지 도보로 한 8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위에가 판교고요. 그 판교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오면 동천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상현역에 있는 광교 우민유부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할 당시 이미 이 동천역에는 유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 위에 판교에서 밀려나온 수요들이 이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이 동천역에 유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유타워는 매매가가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세 정거장 내려오면 이제 상현역이 나오는데, 이 상현역 옆에 우민유부가 있습니다. 이 우민유부 그 당시에 분양가가 60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이 동천역과 상현역 에 있는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가 평당 1,700에서 1,800만 원 이상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지구인 판교에서 많은 수요들이 있었지만 입주할 수 있는 지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동천역, 그 다음에 상현역 이런 쪽으로 수요들이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인덕원역이 상현역이나 동천역에 있는 지산이랑 비슷한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역, 인덕원역은 한정거장이에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역 내에 수요들이 만약에 수요가 모자른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4호선 라인의 한정거장 아래인 인덕원역으로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리브 디아우트를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더 리브 디아우트의 외관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제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런 멋진 곳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이 주변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있고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형적으로는 제일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리브 디아우트는 대지 면적이 약 1,600평 정도, 연면적은 10,000평 정도 되는 중소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인덕원역까지는 8분 정도의 역세권이고요. 이 주변은 이미 평촌이나 안양의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인덕원역인데 인덕원역에서 여기 보이는 더 리브 디아우트까지 한 7, 8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도로 다시 보시면 가깝죠. 예, 여기 4호선 인덕원역이 있고요. 여기에 더 리브 디아우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LDC 비즈타워입니다. 비즈타워도 외관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LDC 비즈타워는
건평이 대지 면적이 1487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10,000평 정도 되는 더 리브 디아우트와 매우 비슷한 중소규모의 지산입니다. 더 리브 디아우트는 인덕원역에 가까웠는데 이 LDC는 약간 평촌역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이 두 곳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인덕원역 하나 보고만이라도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덕원역이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각지로 나가는 여러 도로들이 많이 있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 리브 디아우트와 LDC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한 1,400에서 1,500 정도 지금 분양을 했고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거는 한 1,700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주변에 많은 인동선이나 월판선을 이용해서 업무직으로 이동이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인덕원역만 보고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현장은 시그니처 광교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되게 가장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던 현장입니다. 시그니처 광교는 대지 면적이 4,609평이고요. 연면적이 18,049평 정도 되는 중소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가 지금 법정 대비 218%입니다. 요즘은 지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물론 뭐 인프라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지만 이 주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곳은 보통 170%, 180% 정도 되는데 이 광교 시그니처는 약 200%가 넘는 주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왼쪽에 S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이고요. S 아베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S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마 기숙사 부분입니다. 그 시그니처 광교를 추천하는 투자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신분당선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두 번째는 영화관, 마트, 공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있고, 네 번째는 판교, 성남, 광교 등 경제, 과학, 첨단 기술, 산업 인프라가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통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하철 라인 중에 몇 개의 황금 노선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분당선인데, 이 신분당선의 상현역까지 현장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리고요. 이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은 강남역까지 한 27분, 판교역까지는 15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위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자,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되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경강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하고 3호선, 2호선 모든 라인으로 거의 환승이 가능한 아주 좋은 노선이죠. 예, 그곳에 이제 상현역이 있습니다. 상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광교가 되고요. 상현역에서 여섯정거장 정도 가면은 이제 판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상현역이에요. 상현역인데 상현역에서 광교, 상현, IC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서울고속도로라고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상현역에서 동수원 IC를 이용하면 영동고속도로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울 용인-서울고속도로까지는 한 3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는 한 5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 동천역 유타원은 평당 1,800에서 1,900 정도, 그 다음에 상현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인 우민유부는 1,700에서 1,800 정도 지금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평당 한 4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요즘 지원들 채용할 때는 인프라의 형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실예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부평 유원에 어느 대표님께서 임대를 보러 한번 오셨어요. 저희 부동산에. 제가 실입주 하실 거면 임대하지 마시고 매매하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시고 호실을 보시고 너무 호실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신 거예요. 직원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부평에 있는 유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표님이 그 직원들을 모시고 일요일 날 저희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영화관도 있죠.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무 마음에 든다. 옮기겠다 해가지고 매매를 하셔서 실입주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광교는 이미 광교 신도시라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형성된 도시 안에 지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변 인프라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 호재인데요. 지금 현재도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 신분당선이 앞으로 삼송까지 연결될 예정이고요. 수원으로 내려가서는 호매실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판교, 성남, 광교 등 경제과학, 첨단기술, 산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상현동 주변으로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광교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판교가 있습니다. 위쪽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또 성남이 있고요. 주변에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교 그러면은 딱 알아주는 곳이잖아요. 그곳과 근접해 있는 위치에 하고 있고 앞으로 용인의 플랫폼 시티라는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시그니처 광교가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그니처 광교가 있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그니처 광교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분양가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양가. 그 당시 분양가가 800에서 900만 원 사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분양할 당시에는 조금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민유부가 600만 원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스펙을 가진 현장이 1000만 원 이하에 분양한다?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 착한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현장은 바로 구리 갈매에 있는 휴벨라인이라는 현장입니다. 제가 이 지산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이라는 거.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현장. 그래서 역세권이고 두 번째는 분양 가격입니다. 휴벨라인 같은 경우는 구리도시공사와 그대 신세계건설이 같이 민간 합동으로 건설된 현장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지금 여기 분양가가 잘 찾아보시면 한 700만 원대도 있긴 한데 평균 8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800에서 9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면적이 4만 5천 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형 지산입니다. 제가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산을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가 큰가 안 큰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휴벨라인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현장입니다. 일단 4만 5천 평이라는 규모는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 인프라라는 게 사실은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도심에는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산에 어떤 인프라가 없더라도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해도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산의 규모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오는 인프라가 많아지므로 그 현장이 임차인들한테는 선호되는 현장이 되겠죠. 구리 갈매 휴벨라인의 경우는 별내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핵심 지역이 아닌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면 기업들이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리 갈매 휴벨라인은 별내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별내역도 아까 인덕원역처럼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된 예정입니다. 현재는 경춘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8호선이 연장될 예정이고요. GTX B 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GTX B 같은 경우는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북부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별내역 부근이 될 것이고, 여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은 구리갈매 휴벨라인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별내역에서 세정 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도로로 진입하는 거, 진출입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구리 갈매 휴벨라인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고금리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분양받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 1월부터 이제 몇 개의 현장을 등기를 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언제면 내려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된 적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 상황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찍은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곧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